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자, 퇴근을 하는 와중에 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요새 공부를 많이 하시긴 하시나 봐요. 한 11시 정도에 질문을 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퇴근하고 요 시간에 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질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세상에 기본서에 있는 기출지문을 주셨어요. 좋은 질문인데 지금은 8월 달이니까 기본서까지 다시 챙기는 건 너무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머리에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뭔가 들어오면 빠지게 돼 있다고. 근데 지금 기본서에 있는 요런 것들, 저희들이 강사들이 지금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주제 말고 스스로 찾아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게 빠져.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빠지니까 이런 것들은 저한테 바로바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물어보세요. 자, 일단 지문이 뭡니까? 기본서 116페이지에 있는 건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량은 한계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기출된 지문인데 저는 한 번도 이걸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 경제학에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은 경제 전공에서 그렇죠 다루는 내용이고 우리 부동산학의 경제학에서는 다르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나왔니? 아니 난이도 조절형이지. 난이도 조절형.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그렇죠. 이 지문은 다시 나올 가능성도 없고 혹시라도 나온다 하면 난이도 조절형이니까 다른 지문에서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요. 정답을 다른 지문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설명 안 한다. 아이고 그냥 속 시원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 빨리빨리 저한테 깨톡으로 질문 주셔. 그럼 과감히 제가 확실히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을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질문 잘하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죠. 두 번째. 요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기본서 117페이지에 보면 요런 기출지문이 있어요. 요런 기출지문. 그런데 얘는 우리 기출문제 특강에서도 다루고 제가 모의고사도 가끔씩 내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출제자가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변화를 줘요. 원자재 가격의 변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변화가 나오면 항상 공급이 느냐 주냐 이걸 결정하라는 게 논점이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그렇죠. 공급자에게는 땡큐니까 공급이 늘면서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 공급이 느니까 가격은 하락 또는 임대료는 하락합니다. 이게 논점인데 이 문제는 시장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임대료의 변화를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책에서 이런 걸 많이 하죠. 단기 시장과 장기 시장으로 나눠서 시장을 분석하는 게 정책에서 자주 나오는데 왜 단기와 장기로 시장을 나눕니까? 그러면 공급 때문이죠. 단기는 공급이 늘어날 수 없는 짧은 시기고 장기는 공급이 변할 수 있는 충분히 긴 시장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단기와 장기는 공급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이 변할 수 없는 짧은 시기 단기, 공급이 변할 수 있는 긴 시기 장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점이 어떻게 되냐. 단기는 공급이 변할 수 없는 시장이니까 항상 수요가 시장을 결정해요. 수요의 변화, 즉 수요의 증가 감소가 시장을 결정하고 장기는 공급이 변할 수 있는 시기니까 공급의 증가 감소가 시장을 결정을 합니다. 공급에. 그런데 출제자는 꼭 뭘 줍니까? 그러면 여기 건축 원자재 이 요인의 특징이 뭐예요? 수요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잖아요. 건축 원자재니까. 그러니까 꼭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라고 하고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꼭 뭔가 하나를 톡 던져줘요.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원자재 가격은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거니까 결론이 단기 시장의 변화는 없고 공급에만 영향을 주니까 장기 시장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논점인 거죠. 장기 시장에. 그럼 해보자고요. 일단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장기의 공급에 어떤 영향을 줘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단계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계는 그렇죠. 단기는 수요가 시장을 결정하는데 얘는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변화가 없으면서 결국 시장의 임대료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장기가 되면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장기는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이 내용은 나올 수 있습니다. 7회 때 한번 나왔고 14회 때 한번 나왔고 23회 때 나왔고 대부분 7년 8년 주기로 나오는데 지금 나올 때가 된 듯해요. 이건 꼭 좀 챙겨 놓으세요. 다시 정리하면 자, 단기는 수요가 시장을 결정하고 장기는 공급이 시장을 결정하는데 출자자가 꼭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탁 던져줘요. 그럼 결국 단기 시장에는 변화가 없고 장기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논점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서의 내용에 기출지문도 아니고 이제 내용이에요.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이는 우리 임대 수익 또는 기업의 매출이 늘 것 같지만 늘지 말지는 그 수요의 탄력성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논점이 뭡니까? 탄력성 응용, 이번 주에 하는 탄력성 응용의 첫 번째 논점이죠. 기업이 매출액 증가를 위해서 어떤 가격 전략을 써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암기 코드는 요거죠.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즉 소비자가 뭐 합니까? 뭐 해요? 똑똑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춰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안 똑똑이잖아요. 안 똑똑이면 가격을 올리면 되잖아요. 안 똑똑.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암기 코드죠. 소비자가 똑똑하면 가격을 낮춰야 되고 소비자가 안 똑똑하면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암기 코드인데 이걸 물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설명이 없습니다만 즉 요 놈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요 놈 때문에 질문을 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놈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수요의 탄력성 1입니다. 이제 탄력이냐 비탄력이 아니라 1이라면 단위 탄력적 흐름이잖아요. 요건 잘 안 나오지만 일단 설명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기업과 디귿은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죠. 자, 기업부터 보죠. 자, 수요가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지금 탄력적인 경우잖아요. 탄력, 즉 똑똑. 자, 그리고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비탄력이죠. 비탄력.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문제를 빠르게 푼다 그랬어요. 자,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좋은 궁합은 가격 인하 또는 임대료 인하죠. 그런데 임대료가 상승했다고 돼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면 안 되잖아요. 궁합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이제 딱 뭐만 보여? 동그라미 하나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뒤가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하니까 자, 한번 보셔요. 자, 이게 경우의 수가 많아요. 이 두 가지 경우만 매출이 늘고 나머지 경우는 다 매출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궁합에만 동그라미를 치기로 수업 중에 결정을 했죠. 예를 들어서 똑똑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인하해 줘야죠.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동그라미가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죠? 탄력성과 가격의 어떤 전략이 궁합이 맞는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두 개가 나오면. 여기도 비탄력적, 안 똑똑하면 가격 올려야죠.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매출이 느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 있으면, 즉 궁합에 맞으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결하는 거죠. 자,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쳐야 될 게 가격 인하잖아요. 근데 인하가 없으니까 동그라미 못 치잖아요. 그럼 결국 동그라미가 하나고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전체 수익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조건 감소한다고 나와야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 비탄력적입니다. 안 똑똑해요. 그러면 궁합이 가격 인상이잖아요. 근데 임대료 인상이라고 되어 있네. 임대료 상승이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각적으로 동그라미가 두 개네. 그러면 탄력성과 가격 전략이 궁합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무조건 매출은 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쉽게 찾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니은번은 무슨 뜻입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1입니다. 그러면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공식은 항상 위가 수요량의 변화, 밑이 가격의 변화잖아요. 이 말은 자, 우리가 여기 이제 해석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가격이 올리면 소비량은 즉 판매량은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감소하잖아요. 근데 1이라고 돼 있으니까 가격을 올리더라도 올린 것만큼 판매량이 딱 그만큼 감소한다는 거예요. 또이. 또 만약에 가격을 낮추면 판매량이 느는데 수요의 탄력성 1이다 그러면 가격을 인하한 것만큼 매출이 딱 그만큼만 느는 거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와 판매량의 변화가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딱 그만큼 판매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인하하면 딱 그만큼 판매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 수입의 변화는 없게 되는 거죠. 한참 전체 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경우에는 전체 수입은 임대료와 상관없이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문 때문에 질문을 줬을 거예요.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과감히 버려요. 과감히 이건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질문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이놈이 중요하죠. 다시 한번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가격 인하잖아요. 그럼 인하에 동그라미 칠 게 없네? 그럼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가격 전략이. 그러면 매출은 무조건 감소가 돼야죠.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가격 인상이죠. 또는 임대료 인사. 근데 인상이 있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의 전략이랑 탄력성이랑 궁합이 맞죠. 그럼 동그라미 두 개가 나오면 무조건 전체 수입은 늘어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자, 이게 지금까지 질문 준 거예요. 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질문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